고급 수학 1 온라인 2차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공간에서의 도형의 방정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선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기하 과목 시간에 평면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에 대하여 배운 내용에 한 차원을 확장하여 즉 Z성분을 하나 더 도입해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공간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잘 들어주기 바란데, 공간부터는 벡터 방정식을 찾고 유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벡터를 사용하면 수식 표현이 매우 간결해지는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그 활용도가 높음을 잘 인지해 주기 바랍니다. 벡터 방정식은 색다른 내용이 아니라 도형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다만 벡터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한 자치에 대한 관계식에다가 벡터 표현을 더한 것이 벡터 방정식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의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도형 위에 있는 점 P 이걸 무조건 하나 두고요. 얘를 x, y, z라 두고 OP 벡터 이꼴 x 벡터로 둡니다. 나중에 이제 벡터 방정식 유도되었으면 그 벡터 방정식은 항상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좌표를 대입해서 일반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치 벡터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어진 문제적 사항이나 조건에 맞추어서 도형 위에 어떠한 위치에도 변하지 않는 점 P에 관한 조건식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 조건식을 찾지 못한다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자, 이 조건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야를 가지고서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만 하면 됩니다. 단 이때도 명심해야 될 게 위치 벡터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벡터 방정식에 각 벡터의 성분을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XYZ에 대한 방정식이 전개가 돼요. 이게 곧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형 방정식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논증 기하학적 측면에서의 벡터 방정식에 성분을 대입해서 전개하면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형, 즉 해석 기하학적인 측면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유도된다는 점이고요. 이 순서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찾아주면 되지 공식을 반드시 꼭 외우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시험이나 어떤 문제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배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즉 이 점 P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일반형이 어차피 x, y, z를 성분들을 대입만 하면 유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공간에서의 직선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1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에서의 직선도 평면에서의 직선 생성 과정과 대부분 동일한 조건에서 만들어지지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기울기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공간에서 기울기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면 돼요. 대학 가서는 기울기 벡터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울기가 있습니다만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울기 벡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에서는 공간상에서의 기울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서 기울기를 대신하는 방향 벡터를 사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평면의 교점으로 구성된 교선으로 직선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공간에서부터는. 평면에서는 평면에서는 이제 교점이지만 공간에서는 이 교선이 직선이 되므로 그래서
직선을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두 평면의 교선으로서 우리가 취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 유의해서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과 그 벡터 방정식의 성분을 대입 전개해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화면 두 번째부터 이제 출발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한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U벡터에 평행한 직선 L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자, 그림이 있지만 위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L이 있고요. 주인 것처럼. 물론 A점을 지나는 직선 L입니다. 그 다음 이 직선에 평행한 벡터 U벡터가 제시가 되었고요. 이 점 물론 출발점이 원점입니다. 물론 원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벡터는 위치를 무시한 유형성분이기 때문에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같은 벡터로 보는 걸로 여러분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출발점을 원점으로 둘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원점으로 두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는 이야기가 뭡니까? 점 P의 자체 방정식을 띄고 갈 것이냐, 공간상에서. 무조건 직선 위에 점 P를 하나 두라 그랬죠. 물론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임의를 하나 두면 됩니다. 이 점이라 하죠. P점. 그리고 어차피 위치 벡터 표현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OP 벡터를 X 벡터라 하고요. OA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벡터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즉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떤 조건입니까? 직선 L 위에 어떠한 위치에도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점 P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점 P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없이 보더라도 누구나 봐도 AP 벡터와 U 벡터는 평행합니다. 그러면 AP 벡터 이꼴 T 곱하기 U 벡터를 만족해주는 실수 T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이거를 가지고서 위치 벡터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종 빼기 C니까 OP 벡터 빼기 OA 벡터 이꼴 T 곱하기 U 벡터가 성립하죠. 야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적어주면 X 벡터 빼기 A 벡터 이꼴 TU 벡터가 돼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직선열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U 벡터를 직선열의 방향 벡터라고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두 점 AB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위치 배분된다니까 원점을 하나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O의 벡터를 A 벡터로 두고요. OB 벡터를 B 벡터로 둡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앞에서는 평행한 벡터가 주어졌는데 이번에 평행한 벡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직선L에 벡터 반지 유도하려면 점 P 위를 하나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점 P를 하나 잡겠습니다. 그러면 점 P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이 직선L의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AP 벡터 이꼴 T 곱하기 AB 벡터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야를 가지고서 똑같이 위치 벡터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OP 벡터는 X 벡터 똑같이 표현할게요. 그러면 여기 결국에는 X 벡터 빼기 A 벡터 이꼴 T 곱하기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벡터는 A 벡터 A 벡터 곱하기 1 빼기 T 벡터 T 플러스 T 곱하기 B 벡터가 성립하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요 식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P 벡터 이꼴 T 곱하기 BA 벡터라는 벡터 방정식에서 유도된 건데 위에 있는 식과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맨 처음에 벡터 방식을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뭐 수식이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인 것은 똑같은 거니까 너무 형태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선열의 벡터 방정식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 D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직선 L의 벡터 방정식은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성분을 그냥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러면 A점은 x0, y0, z0고 D 벡터는 L, N, N이고 그 다음에 P점에 대해서는 x, y, z라고 생각해 주면 이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거 다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 식이 유도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공간상에서의 직선은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유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미리 말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공간상에서의 기본 도형이라는 게 있는데 평면에서의 기본 도형은 직선이고요. 공간에서의 기본 도형은 직선이 아니라 평면입니다. 그리고 기본 도형들은 그 공간에 있는 변수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평면에서의 기본 도형인 직선은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유도가 되고 공간에서의 기본 도형은 평면이고요. 평면이 x, y, z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유도되는 거지 공간에서의 직선은 x, y, z에 관한 1차 방정식 형태가 아닙니다. 이 좀 유의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표현되느냐? 방금 이야기했죠.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유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직선 L의 방정식이라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T를 소거해서 물론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방향 벡터의 모든 성분이 0이 아닐 때 T를 소거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직선 L의 방정식이라고 많이들 보죠. 설명하고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다시 말하지만 이 형태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지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은 반드시 L, M, N이 모두 0이 아닐 때만 쓰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서 0이 있으면 물론 이 형태를 취하긴 취하지만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벡터 방정식에서 나오는 매개 변수 방정식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옆에 밑에 바로 참고사항을 한번 볼까요? 공간에서는 x, y, z의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게 되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때 각각 그 1차 방정식은 공간에서의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x, y, z항은 없지만 z항의 개수가 0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x, y, z에 관한 1차 방정식 형태가 되고 뒤에 두 개 요거는 뭐가 됩니까? x항의 개수가 0이라고 본다면 x, y, z에 관한 1차 방정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각각은 공간에서의 평면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평면의 교선은 직선이 되며 두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체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앞에서 말했는 공간상에서의 직선은 두 평면의 교선으로 취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공간에서의 직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직선의 방정식의 매개 변수 방정식에서 보듯이 두 평면의 교선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두 평면까지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T라 소고에서 나오는 요 직선의 방정식 형태의 폼에서
LMN의 곱이 0인 경우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왜 이제 이런 형태, 앞에 거는 이제 지방시 형태가 나오지만 뒤에는 자 이렇게 점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래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이해하려면 지금 이 형태에서 보는 것보다 매개 변수 방정식 폼에서 보는 게 더 나아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원래 앞에서 했던 매개 변수 방정식 폼은 어떤 거였어요? x는 x0 플러스 LT였고요. y는 y0 플러스 MT였습니다. z는 z0 플러스 NT였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L하고 M은 곱이 0이라는 말은 L과 M은 0이 아닌데 N이 0이라는 거잖아요. L이 0이 되면 야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Z는 Z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X와 Y는 이 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이 X와 Y에 관한 식에서 이 식을 유도하고 Z는 Z0라고 해서 따로 하나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유한시켜서 직선 방정식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은 결국에는 보면 이 점을 지나고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의 매개 변수 방정식 폼에서 보면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왜 이러한 식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같은 원리로 해서, 각 축에 평행한 직선 방식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잠깐 설명해 볼까요? A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A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공간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A축 위에 제 방정 벡터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 야는 이제 뭐가 됩니까? 성분이 L, 0,0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벡터 방정, 이 벡터에 평행한 A쪽 공간상에 있는 A점을 지나는 직선이 안에 둡시다. 평행한 직선. 그거 된다면 벡터 방정식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x 이꼴 방금 했듯이 x0 플러스 LT, y는 y0 플러스 MT, z는 z0 플러스 MT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m과 n이 모두 0이에요. 그럼 다 야들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y는 y0고 z는 z0고요. 얘는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실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y 이꼴 y0와 z 이꼴 z0만 나타내고, 여기에 x가 없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x가 없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실수라는 뜻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아요.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선 방식을 이해해 주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잘 이해했다고 보고, 다섯 번째, 공간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이에요. 방법은 방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해요. 같은 방식으로 해서 성분 대입해가지고 벡터 방정식에다가 성분 대입해서 유도한 식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식이 이제 직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고, 요 폼이 앞에서 똑같이 t로 소구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2차 시 과제입니다. 교과서에 제시되는 해당 단어 예제를 참고해서 아래의 과제에 대한 풀이와 정답을 모면꼬마다 2차 시 과제방에 올려주면 되고요. 과제 1은 교과서 58페이지 문제 2번 내용입니다. 여기 해냈으니까 무면꽃마당 과제방에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그 첨부 파일에 해당되어지는 페이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칸에 풀이를 적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과제방에 업로드 해주면 돼요. 과제는요, 교과서 72페이지 중단원 평가 문제 4번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옛날 같으면 대면해서 수업할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같이 풀어주고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언급하지 않았는 그리고 또 오늘까지 나갔는 진도 범위에 해당되어지는 교과서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 취급하지 않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거 하고 풀어서 그 다음에 개념을 완성하려면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서 개념 완성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반드시 풀어봐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봅시다.